네, 이제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법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나중에 보수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보수가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크게 어렵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진법과 보수는 이제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이 내용들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산수학 책에 보면 진법과 보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에 관련된 것도 배우지만 통신도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수학과 통신에 관련된 수학을 다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삼각함수, 지수로그, 적분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진수와 이진수의 관계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8진수 같은 경우가 이게 한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진수는 3개에 해당된다. 또 16진수 같은 경우가 한 개가 있으면 이진수는 4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진수를 16진수로 나타내라 하면 이게 이제 요거처럼 우리가 요 4개씩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4개씩 꺼내.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2, 4, 8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11이죠. 11이라는 값은 우리가 B로 쓸 수 있다. 그죠? 그럼 얘는 또 여기가 2고 8이니까 12예요. 그러니까 A로 쓰는 거죠. 내 같은 경우는 여기가 4고 8이니까 12예요. 그래서 얘는 C가 되겠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2의 값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B, A, C, E의 16진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릿수 나누는 것만 해서 환산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소수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수. 자, 소수로 되어 있는 거를 또 진법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자. 여기 보시면 소수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떠한 다른 진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놈의 그 진법의 진수를 가지고 계속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올림수가 발생되는 대로 순서대로 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0.625라는 놈을 이진수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진수로 계속 곱하는 거예요. 요걸 곱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올림수가 발생되는 순서대로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 이제 곱해보면 얘는 2, 5, 10, 2는 4, 2, 6, 12.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2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요거 계산해주면. 그래서 여기에서 2를 이렇게 뜯어다가 이제 요거는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0.250에다가 또 2를 또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곱해주면 0, 2, 5, 10,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올림이 없네요. 그죠? (0이)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0.500 곱하기 2 이거 해주면 이제 0, 0, 0 됐죠? 여기가 1 되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게 1이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값이 이진수로 바꾼 거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해당되는 진수로 곱해가지고 요 올라가는 요 값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올라가는 값 써주고 또 올라가는 값 써주고. 그래서 요 101 값을 최종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도 뭐 동일한 얘기죠. 0.625라는 거가 있는데 16으로 곱하는 거예요. 16 곱해서 계산해 보면 얘는 또 이렇게 우연찮게 딱 한 번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산을 해주면 예, 여기 16 한번 계산해 볼까요? 625에 16을 곱해주면 65, 30, 26, 12, 66이 36, 또 1, 5는 5, 그래서 0, 0, 0, 뭐 이렇게 되네, 그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서 요 값을 여기다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A니까 이렇게 A라는 그런 값으로 바뀐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6진수가 되는 거죠. 이제 또 진수에서 진수로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건데, 2진수에서 8진수로 바꿔보자. 네, 그럴 때는 이제 소수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세 자리씩 묶는 거예요. 왜? 8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죠? 왜? 이 2진수 세 개가 하나의 8진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 자리씩, 오른쪽으로 세 자리, 또 왼쪽으로 세 자리,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끊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값이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1, 2, 4 되니까 얘는 5가 되는 거고, 1, 2, 4니까 요 4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1이고, 1, 2, 4니까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것이 8진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자리로 표현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8진수 하나는 2진수 세 자리고 16진수 하나는 2진수 네 자리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나번에 대한 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2진수에서 16진수. 얘도 마찬가지로 16진수에 대한 얘기니까 네 자리로 묶는 거가 되겠죠. 그죠? 2진수 4개가 하나의 16진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자리 이렇게 묶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2, 4 해서 얘는 6이 되는 거고, 또 4, 8, 12인데 12는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되고, 요거 계산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16진수.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얘는 이제 거꾸로, 높은 진수에서 낮은 진수로 이제 가는 거죠. 8진수를 2진수로 가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를 표시해 주면 돼요. 또 얘는 네 자리를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6이라는 요 값을 2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요거를 네 자리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리. 네. 그래서 요 6이라는 값을 표현해 주면 이렇게 쓰면 6이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11이잖아요. 11. 11이라는 요 값을 2진수로 네 자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뭐 1, 2, 4, 8 이렇게 생각해서 11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값이 1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 0, 1. 요 9에 대한 값도
1001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점 써주고. 또 C에 대한 거는 얘가 이제 12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또 A에 대한 거는 10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이진수로 바꾸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별로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소수를 이용해서 문제 이제 푸는 것도 우리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이진수, 팔진수, 16진수, 10진수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다른 진수를 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 진수를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엔 보수이죠. 여기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가 4장에 뭐 2절 빼고 1절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시험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릴 게 뭐 특별하게 뭐 없어요. 일단 시험은 한 5문제나 6문제 정도를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예제하고 그 다음에 숙제 내드렸던 거, 그런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난이도 되게 높게 까다롭게 문제는 내지 않을 테니까 충실히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뭐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뭐 50분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4장에 했던 거는 아직 그 공지사항에다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거는 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시기 바로 제가 전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일주일 전에 지금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업 듣기 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주차에서 뭐 했던 그런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숙제, 숙제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시험 뭐 다 시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걸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는 이제 정답을 제가 이제 그 다음 차에 알려주니까 뭐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7주차 수업을 뭐 2반이 아마 월요일 날 수업이 있고 1반하고 3반이 뭐 화요일 날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주면 요 2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을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공휴일 주말이 껴있으면 그건 이제 빼고, 그러니까 이 1, 3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해서 토, 일 빼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을 주는 겁니다. 주말 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너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두 반 공통으로 토요일 날 요 그 7주차 숙제의 정답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늦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아마 화요일 날인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니까 토, 일, 월 3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요때 이렇게 올려들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를 요 두 반 이제 요 1, 3반도 금요일까지 숙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요 두 개 반이 다 토요일 날 이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3시간짜리인데 이게 뭐 반반씩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이제 3시간이니까 이제 시간별로 차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시별로 이제 25분이나 조금 넘게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만 보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 또 추가로 뭘 또 하나 뭐 올려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정답 풀이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뭐 또 이 수업을 나가게 하기는 조금 뭐 좀 그래서 이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 안에 정답을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촬영을 하나 해서 시험 한번 이제 1시간 보고 또 나머지는 또 뭐 촬영해서 올리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같은 거를 하면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아서, 이제 뭐 다른 또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숙제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되도록이면 손으로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타이핑 쳐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써서 그거를 이제 뭐 쓴 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아니면 스캔을 해서, 예, 그래서 이 클래스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또 용량이 조금 더 오버될 수 있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이렇게 그 메모리를 확 줄여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써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제일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뭐 있을 때는 그 그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뭐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막 그려가지고 다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는데, 그냥 손으로 써서, 수학은 푸는 게 중요한 거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손으로 풀어서 찍은 다음에 올려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량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숙제는 뭐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제가 1학기 처음에 또 말씀을 뭐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뭐 함수라는 것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에 대한 것도 이제 뭐 보고, 요거하고 요건 또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고, 또 지수하고 로그에 대한 거를 보고 적분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앞에 이제 이 그래프를 또 하는 걸로 목차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상황을 좀 보고 그래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제 이제 할 건지, 아니면 요 그래프는 조금 이제 좀 지금 현재 보면은 9장을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 2, 3, 4 이제 요거 좀 했죠. 4도 반만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남아 있어서 이게 다 이제 커버되기가 조금 어려우면 요 그래프에 대한 거는 일단 조금 뭐 스킵을 하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하고 나서 뭐 여기 삼각함수, 지수로그, 적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내용을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진도를 맞출 것인지, 예, 그런 거는 뭐 한번 좀 진도를 잘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fx는 y다. 이제 요 x가 어떤 함수의 기능을 갖고 있을 때 결과가 y가 나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가지고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리고, 요 삼각함수에서 뭐 이제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를 하는데 탄젠트에 대한 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신은 탄젠트는 다루지 않아요. 그냥 사인과 코사인만 다루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이제 간단히 이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삼각함수 할 때는 뭐 30도, 45도, 60도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뭐 이런 거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렇게 특수한 값들이 있어요. 사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0도, 뭐 90도, 또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이제 이걸 대표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이 여기서 값이 나오겠죠? 예, 이런 값들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이제 하는 거고요. 뭐 물론 삼각함수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루고, 지수로그는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지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그림을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를 볼 거고, 로그는 이제 우리가 그 소리에서 나오는 그 단위 때문에 이제 로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dB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데시벨, 예, 그런 걸 배우게 될 때 통신에서 이제 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제 그 dB를 구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적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적분. 이 적분은 이제 우리 이 통신의 제일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변조에 대한 거를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변조라는 거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제가 조금 맛배기로만 알려드려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뭐 1학기 때라도 어느 정도 배워서 알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어려우니까 반송파를 실는다. 그래서 반송파를 실어서 데이터를 이제 같이 보내게 되면 이게 이제 변조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변조를, 이 데이터가 있으면 못 보내니까 여기다 반송파를 싣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쏘긴 쏘는데, 이 쏜 거를 받아서 이제 잘 날라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용도가 다 이제 폐기된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줘야 돼요. 얘를 싹 날려주는 걸 우리는 이걸 복조라고 얘기합니다. 변조의 반대말이죠. 그죠? 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조를 하는 과정에 적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적분을 우리가 통신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적분이 엄청나게 배우는 게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그 4년제 대학에 가게 되면 이 적분만, 미적분이죠. 미적분만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코스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코스는 뭐 당연히 안 하고, 그 1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아주 조금, 예, 뭐 1년에 뭐 한 달? 예, 뭐 한 달도 뭐 안 될 거예요. 뭐 그냥 한 2주? 그 정도의 분량만 적분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좀 뭐 그 해당되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학기까지 그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학은 그런 정도만 해서 이제 3년 과정 중에 딱 한 번만 배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 숙제를 내드린다든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한 것들 중에 또 예, 맞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또 몸소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얼마든지 뭐 카톡도 좋고요, 메일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잘 하고 중간고사 치른 다음에 다시 이제 9주차에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7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